이제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계획권 다음에 이제 진짜 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11조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1항에 보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1호부터 해서 4호까지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여다 검정금 밑줄자. 자, 광역계획권은 누굽니까? 국장, 도지사. 광역도시계획은 누굽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자, 다음에 광역계획은 지정할 수, 임의적 사항이죠. 그에 반해서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여야 필수사항이네요. 의무사항이네요. 오케이.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죠? 그런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번 다독으시다 보면은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왠지 걸려요. 이렇게 바꿔놓은 것은 틀리게 이렇게 조문이 결국은 문제의 복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출제자께서 바꿔놓으시면은 가다가 이상해.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육가 어떤 게 이렇게 생겨요. 직관이. 오케이. 다음 1호에 보니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죠? 같은 도에 관하면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그 다음에 2호에 보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구역이면 공동 사이좋게 싸우지 말라 이거죠. 다음 3호에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자, 도지사가 이렇게 딱 지정했어요. 근데 도지사가 지정했는데 밑에 그 시장 군수 똘마니까 이렇게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회초리 들 수도 없고, 야, 내가 엄마. 그쵸? 우리 엄마가 자주 하시던 말이죠. 청소해라. 청소 안 해. 결국 엄마가 하죠. 결국 엄마가 하시죠. 우리 불쌍한 엄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삐지신 거죠, 이제. 자, 다음에 4호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그죠?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이번엔 누가 지정했겠어요? 국장이 지정했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데 밑에 시도지사가 삐죠. 안 해.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죠? 목마른 사람이 몸을 파는 거예요. 엄마야. 여기에 또 엄마고, 중간 엄마인가? 이렇게. 숫자 3년이 지날 때까지 이런 것들 좀 숫자도 좀 당연히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2항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3항의 도지사는 이렇게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가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밑에 똘마니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2항 3항은 뭐야? 밑에 똘마니하고 같이 할 수 있다. 밑에 똘마니, 국토교통부 장관 똘마니, 시도지사 똘마니, 시장군수. 구청장은 안 나온다고요? 언제? 토지거래허가 그때나 나와요. 지금 안 나와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다. 다음 12조 광역도시계획 내용입니다. 자, 내용에다 파란펜 밑줄 쫙.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좋은 내용이겠죠. 보니까 다 광자가 들어갔네요. 몇 광입니까? 5광이 아니라 3광. 3광이 뭐죠? 이렇게 이게 말하고 싶으신 분. 참으세요. 그 광이 아니니까.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4호에 보니까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네요. 자, 거기 경관계획에다가 검정펜 밑줄 합시다. 왜냐하면은 경관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이 있거든요. 그냥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보면은 528페이지 19조 거기에 보시면 8호 1항에 8호 보실까요? 네모 박스에 8호가 경관에 관한 사항 나오죠.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누구 거? 광역도시계획 거. 경관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거. 그거 구별하자고요. 계획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우리가 아도 다르고 어도 다르고
님도 다르고 남도 다른데 경관하고 경관계획은 다르겠죠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자, 이렇게 그거 하나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항에 보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요? 당연히 그렇죠. 장관, 우리 최고의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 정합니다. 어지간한 기준은 다 누가 정해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523페이지 자 거기에 수립 기준 정하는 권자 나와 있죠? 다 뭐예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528페이지 19조 도시군 기본계획의 그 사망 보세요. 역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당연히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또 그러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겠죠? 기록이 돼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이 돼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봐라. 어디 있냐? 25조 531페이지 25조 사항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뭐 이렇게 쭉쭉 해서 대통령이 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다 뭐예요?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죠? 이 정합니다. 525페이지 다시 13조.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위한 기초조사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13조 기초조사.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누구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네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이렇게 나오죠. 변경하려면은 미리 인구, 경제, 사회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의 사항 중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초조사 측량이 나옵니다. 기초조사 측량. 역시 이거는 뭐예요? 대적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 대적 구속이 없는 계획이 뭡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528페이지 20조 보시면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공청회. 뭐예요? 13조 14조 바로 이 광역도시계획과 준용한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대직 구성력이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죠. 왜? 그렇죠. 대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대적 행위제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초조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보니까 532페이지 보시면은 27조의 2항에 보니까 환경성 검토 나오네요. 그 다음에 3항에 토지 적성 평가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범위가 넓네요. 그러니까 또 많아. 이렇게. 다음 다시 525페이지 14조 보겠습니다. 좀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딱 차리고 어디쯤 뭘 하는지 탁탁탁 찾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13조 2항 3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2항에 보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럼 안 읽어보시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자녀에게 조사 측량으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다. 하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요청받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항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은 조사 측량을 전문기에 의뢰할 수 있다. 하여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14조 이제 공청회 기초조사한 다음에 공청회 거쳐야 되죠. 자, 의견 청취에서 주민 의견 청취가 뭐라 한다? 공청회. 그죠? 그에 반해서 15조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는 뭐야? 의견 청취. 이렇게 갑니다. 자, 공청회 개최 보세요. 국장, 시도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한다. 민간인은 뭐예요? 의견을 드려야 한다는데 이름 뭐라고 한다고요? 공청회.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차당 인정되면은 광역도시계획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죠. 안 하면은 빨간띠 두르게 되겠죠. 골치 아파집니다. 합니다. 하여야 한다. 2항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제가 법조문 뭐도 보자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보자고요. 시행규칙은 그냥 버리더라도. 그래서 거기 대통령령이 시행령 12조에 해당됩니다. 3단 비교 띄워놓으셨죠? 벌써 끄신 건 아니죠? 그렇죠? 혹시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오케이, 그런 거는 아니시겠죠? 믿습니다. 저기 한 분 이렇게 여기 꾸벅 먹으시는데 졸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죽으면 실컷 잘 거잖아요. 그때 자자고요. 지금. 자, 그래서 대통령령 시행령 12조 1항에 거기 공고라고 돼 있죠? 자,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일간신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관보 아니죠. 뭐 관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거든요. 공인중개사법 관보 뭐 해가지고 거기도 일간신문 나오고 아우 이제 헷갈리는 거죠. 공검생활 관보는 누가 보겠어요? 물론 우리 보는데 전문가들은 보겠죠. 근데 안 봐, 우리 일반. 그러니까 뭐 우리 일반 신문 보자. 일간신문. 신문도 요새는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간신문에 관보 아닙니다. 공청회 개최 예정일 며칠 전까지 14일입니까? 15일입니까? 14일. 어디서는 15일 또 나오거든요. 다른 법에서. 그래서 1회 이상 공고해야 된다. 3회 이상 아닙니다. 1회 이상만 공고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시행령 12조의 3항에 그 주재자가 누구죠? 주재자가 광역도시계획 수립공자인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양반들이 지명하는 사람이죠. 그걸 갖다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다 하면 틀려버리죠. 감정평가사 이런데 그렇게 틀린 보기도 나왔거든요. 우리도 나올 때가 이제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국토법을 시험 보는 친구들이 바로 친구들 보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입니다. 우리는 12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옛날엔 거의 이게 절반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16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공청회 이것도 좀 보시고요. 다음 526페이지 15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내용. 자,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미리, 그렇죠? 시도, 시군,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 등의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렇죠? 의회하고 친해야 되죠. 삐지니까. 다음 2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 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 안에 대하여 그 시도의 의회와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에 시도, 시 또는 군 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이내 30일 14일 아니죠? 14일 어디서 봤는데? 공청회 공고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할 수가 아니죠. 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공법의 철학은 함께 철학입니다. 더불어 사는 철학이에요. 그게 우리 일반 행정기관하고 우리 일반인 국민들 사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내 자기들 사이도 그렇고 또 지방의회 사이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어떤 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계획이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 다음 16조 광역도시계획 승인 1항에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누구? 윗분한테. 윗분 누구죠? 장관. 그래서 이 국토에 관련된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하도 자주 바뀌니까 저도 헷갈려요.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다음에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안 바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윗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그죠?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않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확정하면 되죠. 확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다시 512페이지 보면 그 절차 쭉 나오죠. 지금 이 절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한다. 그 다음에 2항에 국토교통부장은 광역도시를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겠죠. 3항에 요청을 받은 분은 30일 이내에 국장에 의견 제시해야 한다. 4항의 국장은 직접 광역도시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장관 시도지사 관계자 서류를 송부해야 하며 그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내용 공고하고 일반 공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대통령령 숫자입니다.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숫자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5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누구의 승인? 그렇죠. 시장 군수는 위에 도지사, 그렇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딱 보면 뭐예요? 딱 그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계획 딱 알 수 있잖아요. 승인이란 말 자체에서. 그 다음 6항에 도지사가 이르게 할 경우는 이제 지방 이런 쪽으로 한다. 뭐 그런 말이죠. 그 다음 7항 있고 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입니다. 1항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은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2항에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는 공동이냐 단독이냐 주의하셔야 돼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공고해. 야, 싸우지 말고 잘 봐. 이렇게 공고를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 협의 안 돼? 야 이렇게 직접 조정할 수 있다. 3항 국장은 조정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석해가지고 의견 진술할 수 있다. 사항에 광역도시 수립하는 자는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겠죠. 5항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에 협의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역시 이제 누굽니까? 윗대가리 그렇죠? 도지사 그렇죠? 도지사 항상 뭐 이렇게 관계가 되죠. 자, 그래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답니다. 하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17조에 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별 희한한 협의회가 있죠. 자, 1항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임의적 사항입니다. 2항에 쭉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3항도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그리고 수립, 승인 절차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인 광역계획공까지 말이죠. 자, 이렇게 광역도시계획 첫 번째 계획을 정리했고요. 이제 두 번째가 도시계획이죠. 도시군계획이죠. 근데 도시군계획은 다시 쪼개진다고 했죠. 대외적 구성력이 없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인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 정리해보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 보시면은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의는 516페이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도시군 기본계획 3호에 나오죠? 2조 3호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시 또는 군 6분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역 장기 발전망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그죠?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게 정의고요.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이게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죠. 그럼 역시 뭐예요? 똑같다. 뭐하고? 광역 도시계획의 출제자 의도하고 똑같습니다. 뭐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수립, 승인, 절차상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 다른 또 계획과 비교해서. 그래서 보면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오면 한 해 광역도시계획 나왔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은 항상 나오는 것이고, 한 해 광역도시계획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좀 친하게, 아니면 형님 아우 손잡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18조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뭐가? 절차가 똑같아요. 보세요. 528페이지 20조가 기초조사, 그리고 의견 청취인 공청회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1조는 이제 지방인은 의견 청취라고 그러죠. 주민은 공청이라고 그러고 똑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수립하는 거죠. 그게 18조, 527페이지 18조에 나오죠. 수립이 나와 있고, 다음에 네 번째가 협의해야 되죠. 협의. 529페이지 22조 협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2조 1항에 이제 뒤에 심의 나와 있죠. 여섯 번째가 확정이 돼 있죠. 확정, 승인 확정. 그게 이제 22조에 확정 나와 있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인, 확정 승인이죠. 그게 22조 2에는 이제 승인이 나와 있죠. 승인 확정 같은 개념을 보시면 돼요. 자기화하면 확정. 위에 이제 밑에 위에 놈만 할 때 승인 이렇게 하는 거죠. 승인 확정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7이 뭐였죠? 송부. 그래서 22조 3항의 그 7 송부 나와 있죠. 그리고 8이 마지막 공고연락. 똑같네요. 그럼 차이만 구별하면 땡이겠네요. 그렇겠군. 그럼 차이가 있는 거 중심으로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527페이지 18조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대상 지역에다 빨간 펜으로 몇 줄 쫙 하시고요. 자, 도시군계획 수립권자 누굽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6분. 6분이에요. 6분. 앞에 그죠? 앞에 광역도시계획은 뭐예요? 524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은 뭡니까?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상 그런 거 아니고 예외적으로 다만 시도의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하나 만들려면 한 2년 엄청난 또 예산이 들어가죠. 조금만 시골이. 근데 거기다가 이거 하라면 지자체 이렇게 경제적 어떤 자금률 거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 정말 낮은 데도 많습니다. 국가 보조가 없으면은, 이게 교부금이 없으면은 어렵죠. 실질적으로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에다가 너 이런 것도 해라 좋은 거니까 하면은 뭐야, 우리 돈 없어요. 그럴 돈 있으면 우리 보도블록이나 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기가 어디냐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자, 네모박스 보겠습니다. 528페이지. 자, 그게 이제 그 뭐예요? 대통령령이에요. 시행령.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이 아니니까 일단 시골이겠네요.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 정말 시골, 이런 것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이라고, 정말 또 시 또는 군, 시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속하지 아니하고 경계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인구 10만 명이 그런 요건을 충족한 그런 시 또는 군. 그 다음 2호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의 광역도시계획의 그 각호의 예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예산 낭비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니할 수도. 굳이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는 거죠. 안 하죠, 근데. 그 다음 2항 보시겠습니다. 6분은 지역역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 이렇게 6군데의 6분은 6군데의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6분은 6군데의 관할구역 군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기 동네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인접한데 단 그냥 하면은 삐지니까 사망이 뭐라고 했어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19조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요. 자, 내용이다. 파란펜을 밑줄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이 나왔죠. 525페이지 12조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19조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온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은 이미 앞에 용어정이 이미 나와 버렸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516페이지 그거 밑에 있는 거 가나다라마 이게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19조 1항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1호가 뭡니까? 지역의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어떤 목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2호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그러니까 인구 배분은 어디 쪽으로 이렇게 많고 한도에만 몰려 있으면 그 지역이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그 지역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 배분, 그쪽에는 아파트 지을 수 있게 하는데 이쪽에 안 짓게 이렇게 몰아서 개발을 그쪽으로 시킨다 이런 의미인가요? 인구를 억지로 갖다 배분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남부 쪽에 계신 분을 저쪽 함경도나 이런 데는 강제 이주시킬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뭐 토지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그렇죠? 공원 독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8회 2, 8회 3이 신설이 된 거예요. 어떤 그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죠. 기후변화, 최근에 중요하잖아요. 기후변화의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에너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방제 안전, 정말 최근에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방제 안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9호가 뭐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에 관한 사항. 그러면은 이걸 다 암기하냐? 불가능하죠. 우리가 뭐 그 시간 있으면 공인중개사법 한 번 더 보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어떤 감을 가지고 다 가면 되겠죠. 광역도시계획은 광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광역. 그리고 하나 경관에 관한 사항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예요? 거기는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이죠. 경관 계획에 관한 계획자 빠지면 안 되죠. 바보 옆에 맞아요, 그렇죠? 정신. 월드컵 보느라고 정신이 없나 봐. 월드컵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월드컵을 너무 많이 봤어. 기분 가라앉히고 흥분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자, 정신이 없네. 자, 정신 차립시다. 졸지 맙시다. 월드컵 보시려고 조실까 봐서 일부러 이렇게 쇼한 겁니다. 아니에요. 봤어요. 졸았어요. 자, 그래서 거기는 광역도시계획은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 여기는 뭐 경관에 관한 사항. 글자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그쪽이 많죠. 광역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자 들어가야지. 글자가 많겠죠. 유치해. 그래도 그렇게라도 외워야죠. 그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 기후변화, 뭐 에너지 절약, 방제 안정. 이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최근의 트렌드상.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계획. 그러고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네요.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네. 그 다음에 이제 볼게 6호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근데 어디 나왔거든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건 뭐였죠? 바로 도시군관리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 다시 한번 보실까요? 516페이지 밑에 보세요. 4호에 다목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죠. 그건 어디예요? 도시군관리계획. 그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다음 3항 수립기준 볼 필요도 없죠? 국장이 정한다. 무조건 국장이에요. 국장. 자,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령이 바로 시행령 16조 거기 2호 한번 보실까요? 3단 비교급 다시 띄우시고요. 2호 한번 봅시다. 자,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 여건 변화에 따라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요? 좀 유도리 있게? 고문관처럼 하지 말고 좀 무식한 말로 좀 플렉서블하게. 이 도시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일상평화, 포괄적, 개괄적, 계략적 반대말은 뭐죠? 구체적, 상세히 이렇게 하면 틀리겠네요. 그런 일상평화가 어렵죠, 실은. 그 다음에 20조, 21조 뭐 다 같은 내용이죠. 네, 나머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진짜 똑같고. 자, 봅시다. 이제 차이가 이제 광역도시계획 다 같고, 보니까 23조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비에다가 바람펜으로 밑줄 자, 요게 없었네요. 광역도시계획.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있네요. 자, 1항에 그렇죠? 이 6부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몇 년마다? 3년, 5년? 5년. 그래서 이게 있다는 거. 2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정비가 도시군 관리계획도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도. 그래서 앞에 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실까요? 523페이지 보세요. 523페이지. 자, 정비 5년 타당성 재검토 나와 있나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X예요. 그에 반해서 도시군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5조 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도 보시면은 정비가 나옵니다. 535페이지 34조 나오죠? 똑같이. 오케이. 자,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에서 두 번째 계획인 도시군 기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하고, 그다음에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하고, 다음에 수립 승인의 절차를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